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조순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문제는 화학원 파트가 되겠고요. 화학원 2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양적 관계라는 개념의 기초 파트가 될 수 있고요. 이제 3월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2학년 학생이지만 조금은 화학원의 깊이에 있어 가지고는 고3 학생들보다는 한 단계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반응이라는 걸 놓고 봤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독해 시간에 읽은 게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와이프가 이제 또 허즈밴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막 뭐를 고장나면 사주지 않고 고친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이렇게 옆집 와이프가,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막 고장난 거 뜯어놓으면 부품을 몇 개 갖다 버려라. 그러면 사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다음에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그거 고쳤대요. 어떻게 고쳤니 그랬더니 부품이 없으니까 부품을 구해다 구했대요. 이렇게 구해다 샥 했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럼 다음에 또 고장날 땐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조언을 주기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부품을 뜯어 놓으니까 엉뚱한 부품을 갖다 집어넣어 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남편이 사줬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이 이게 막 조립을 하는데 없으니까 찾아서 구하는 건 쉬운데 뭔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어때요? 어떻게든 이걸 끼워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새로 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학생들한테 해줍니다. 이게 바로 그와 좀 유사한 형태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딱 보면 정형화된 걸 좋아하죠. 그래서 두 개가 있을 때 반응을 하면 다 이렇게 그냥 아기가 맞듯이 들어간다라는 게 어찌 보면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습성이 몸에 배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좀 그런 류의 문제라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독해에서 그게 진공청소기였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청소기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같이 하면 청소기 문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배운 친구는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급은 3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체크 포인트는 이제 양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관계라는 파트에서 어떤 반응 물질과 생성물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물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반응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응 물질이 있다면 이 반응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쪽에 생성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 물질에 대한 이제 개수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숫자를 제가 임의 숫자를 쓰면 만약에 이제 물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화학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O2가 되겠고요. 선생님들 물이 분자식이 뭔지는 아시죠? H2O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거 보시면 이 앞에 숫자가 들어갈 게 강현 선생님 역시 맞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그럼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몇 대 몇이죠?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2조.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조. 그 다음에 여기는 2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 1대 2라는 개수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비는 무슨 비를 의미합니까? 라는 말에서 이 개수비라는 자체가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부피비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피비 자체는 이거를 우리는 몰수비라고도 하는데, 몰수비라는 말도 쓰고, 몰수비를 다른 말로 분자수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파트들이 같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다만 여기서 좀 학생들이 놓치는 게 질량비라는 게 있는데, 질량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의 비라는 걸 놓고 보면 이 부피비랑은 전혀 다른,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떠한 문제들의 트렌드는 부피비와 질량비를 섞어놓고 물어보죠. 몰수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오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둘이 딱 맞으면 괜찮은데 한쪽을 더 집어넣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도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어느 한쪽이 다 반응을 하였을 때라는 말을 쓰면 이제 이 부분은 한쪽은 다 반응을 했지만
누군가는 남아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나오는 부분이 제시가 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보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하나만 더 좀 이렇게 설명을, 체크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지금 이 반응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주어지진 않았었는데, 이 개수비, 부피비, 몰수비, 분자수비라는 개념 상에서 놓고 보면은 요 그 미정계수법하고 분수법이라는 어떤 반응식의 성립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걸 쓰지를 않아도 괜찮은데, 제가 학생들에게 좀 설명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분수법이라고 그래서 이 개수를, 그러니까 분수법이라는 부분이 생기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반응식을 세우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좀 합니다. 영어로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냥 쉽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죠. 열쇠가 이렇게 4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호범 선생님. 만약에 자물쇠를 여셔야 되는데 4개 중에 하나가 자물쇠를 열 수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하나씩 돌려보는 게 합리적인 사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수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면 이제 그거는 어떤 단순한 시스템상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제 수학적인 연립방 정식을 세워가지고 푸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정도의 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굳이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쌤 잘 풀고 계시죠? 아, 예. 네, 3분을 놓고, 3분을, 같이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게 버튼이 좀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3분을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상에서 반응 물질에서, 곽 과장님 조금만 좀 올려주십시오. 예. 예, 지금 이제 주어진 물질이 있으면 그 보기상에서 물질들이 있겠죠. 지금 AB2라고 보이는 물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AB2라는 물질이 보이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B2라는 물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반응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반응 물질의 숫자를 세워보게 되면은 총 반응 물질은 총 몇 개다? 4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B2 물질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반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물질이 지금 C라는, 즉 AB3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AB3라는 거에서 여기 지금 개수가 C라고 주어져 있죠. 제가 지금 이쪽에 A라는 스몰 a는 4라는 정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몰 b라는 부분은 역시 4라는 정수를 잡은 건 주어진 조건상에서 잡은 거고, 자, 그렇다면 반응이 됐죠. 그렇다면 만들어지는 것 중에 어느 한쪽이 모두 반응했고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A가 4개라는 걸 볼 수 있겠죠. A가 4개니까 자, C쪽에 들어갈 숫자를 얼마로 놓으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숫자를 4라고 놓아보면, 그렇다면 B라는 거의 원자의 수는 총 몇 개가 되죠? 12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조건상에서 자, B의 총 원자의 수는 몇 개죠? 얘가 놓고 보면은 이쪽이 8개와 그 다음에 지금 B2가 4개가 있으니까 역시 8개가 돼서 16개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12개가 있으므로 고로 여기서 남는 것은 3개의 B2가 있어서 6개의 원자가 남아있지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총 원자의 수, 질량의 비가 성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반응식을 좀 꾸며봤고요. 여기에 대한 걸로 지금 좀 곽 과장님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그 문제에서 나오는 기억의 진수를 보면 이 개수비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상에서 스몰 a가 4고, 그 다음에 역시 스몰 c는 4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a 꼴 c다라는 진수를 맞게 되겠습니다. 니은의 진수를 보시면 분자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자수를 봤었을 때 지금 a는 4, 즉 b는 4, 반응 전의 전체 분자수는 총 8개이며, 그 다음에 반응 후의 분자의 수는 c가 4고, 그 다음이 나머지 3개가 있으니까 7개죠. 고로 총 8개와 7개므로 여기서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많은 게 아닌 반응 전이 많죠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의 진수를 보시면 반응 후에 용기 안에 B2가 남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 4개의 AB3와 그 다음에 3개의 B2 분자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실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양적 관계의 기반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걸 헷갈리죠. 선생님, 요거는 3 아닙니까? 라는 진술을. 근데 요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맞춰서 특히 한 뭐 3등급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같이 수업을 하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숙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사실 이 문제보다는 이제 실제 수능 문제에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에 포커스를 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수업에 대한 뭐 기타 질문이나 지적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